자, 우리가 1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들어갈게요.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 들어가면 경기 변동에서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지 않으면 거미집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서 한 문제는 무조건 뜬다고 봐야 되고요. 두 문제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걸 내겠죠.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이에요. 거미집 이론.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자, 우리는 이제 거미집 이론이 하나가 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데, 자, 기본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이론상 우리가 보는 거예요, 책을.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제가 강의하진 않습니다. 책을 뭐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다 할 거고요. 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찍어드립니다. 별표 치고 막 그릴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보통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일반 경기 변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라는 것은, 일반 경기 변동은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의 아주 큰 특수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금융시장, 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꽃시장, 뭐 의류시장, 뭐 관광시장, 뭐 이런 게 될 수 있죠. 근데 나라마다 차지하는 비중이 틀리겠죠. 우리가 의류는 이태리가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양재동 가면 꽃이고, 우리가 이제 동대문, 남대문 가시면 의류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은 뭐 제주도가 또 유명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평균을 내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다 모두 얘기를 해서 총체적인 시장입니다. 거시적이고. 그래서 가중평균을 냅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중평균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는 항상 고정적이라는 게 변하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그냥 우리 국민소득 수준, 고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경제활동 수준을 주기적으로 상승 하락하고, 이건 이제 상당히 규칙성 있게 경기 순환한다, 총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반 경기는 잘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경기 변동에 대한 그림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자, 일반 경기는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나오지 일반 경기는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경기 내용을 이제 본다면, 자, 우리가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제 두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1강 하고 있죠. 자, 일반 경기 변동은 또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112페이지 가시면 주기와 진폭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자,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평균 경기가 있다는 얘기죠. 평균 경기가 이렇게 거지고요. 자, 이렇게 4개 국면으로 순환을 합니다. 4개 국면으로. 이렇게 가요. 경기가 좋은 것을 호황이라고 하죠. 호경기라고도 하고, 정점을 찍은 다음에 우리가 후퇴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가 불황이 되겠죠. 불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가 이제 회복이에요. 회복이고, 다시 호황이 오겠죠. 자, 그래서 용어 정리로 가는데, 정점과 정점의 사이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체크를 하십시오, 책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점과 저점의 폭이 있어요. 정점과 저점에 대한 폭을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국면이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수축, 우리가 옛날엔 또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위축. 그 다음 이건 이제 올라가니까 확장이다, 확장 국면이다, 팽창 국면이다,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요즘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경기는 잘 알 출제되기 때문에 보세요. 이 칠판주기에는 부동산이 아니라 일반 경기와 같이 물리기 때문에 생산을 본다면, 호황이면 이 칠판주기의 기업이 생산을 늘립니다. 그럼 주가가 올라가고 돈을 많이 빌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고용이 창출돼요. 근데 불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불황에서는 생산을 하겠습니까? 생산은 줄고 재고가 쌓이고 실업이 늘어나는 거죠. 안 좋단 말이야. 금리 떨어지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일반 경기에 대한 지표예요.
자, 그렇다면은 경기 파동에 대한 유형은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따서 당기는 키친 파동이라는 게 있죠. 자, 주기를 봅니다. 주기를 본다면, 자, 키친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보통 소순환,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 4년이라고 되어 있죠. 3, 4년.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원인은 이자율 변동이라고 그랬죠. 재고 변동. 이자율이 올라갔다 또 올라가는, 재고가 또 우리가 쌓았다가 재고 또 쌓이는 주기가 3, 4년 정도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 변동 같은 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죽을라. 이름이 개팍하죠. 너 죽을래? 죽을라. 그래서 프랑스인데. 자, 얘는 이제 한 8에서 한 10년 정도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얘기하죠. 기업의 설비 투자. 자, 우리가 순간 선택에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에 이 전자제품의 금성이라는 데가 있죠. 그래서 10년 정도 걸리니까 얘들이 이제 내가 밥솥을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에는 이제 그걸 교체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명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에 대한 우리가 주순환, 주순환이라는 자체는 주된 순환이에요. 그럼 주순환 나왔다? 그럼 주니까 죽을라를 찍으시면 돼요. 일반 경기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그래서 기업의 설비 투자라는 건 맨 밑에 있죠. 좌측에. 쿠즈네츠입니다. 쿠즈네츠는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서, 자, 얘는 건축 순환을 얘기는 했지만 일반 경기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미국 사람인데요. 자, 20년 주기마다 온다는 것은 미국도 성년이 되려면 20세가 돼야 되죠. 그럼 20세가 되면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인구 증가율 변동과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을 얘기한 거죠. 20년마다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사람이 콘트라티에프. 이름이 길죠. 콘트라티에프. 자, 이 사람은 이제 몇 년이냐면, 우리가 50에서 60년이 온대요. 그럼 아까 기업의 그냥 설비 투자는 8에서 10년인데, 얘는 우리가 거기 밑에 보시면 기술 혁신입니다. 오래 걸리지, 기술 혁신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편법으로 야매로 가냐면, 키츠는, 자, 우리가 주기가 짧은 수에서 긴 수로 나열하라 그랬거든요. 키츠는 2글자죠. 죽을라는 3글자. 그래서 박스를 쳐보세요. 쿠츠네츠는 4글자. 콘트라티에프는 6글자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는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경기 변동의 지표는 그냥 기업 실사 지수는 우리가 기업의 실무자들한테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냐 안 좋냐. 그럼 100 이상이면은 우리가 좋다. 확장금융이고 100 이하면 수축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이거 갖고 이렇게 장난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예고 지표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하시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반 책에도 잘 적혀져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냈어요. 자,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입니다. 불황 속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거든요. 그럼 불황 속에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 변동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밑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개념과 특징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으로 별표를 치실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 변동은 잘 안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그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건축순환의 한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 경기의 대표적인 줄라가 8에서 10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센은 17에서 18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약 2배 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 나오죠. 경기 변동.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책에 지금 연리 114페이지를 하고 있죠. 그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변동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이 특징이라는 건 뭐겠어요? 일반 경기와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부동산의 순환은 이제 건축 순환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건축 경기입니다. 건축 경기. 그래서 건축 순환을 따져요. 토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안 하죠. 정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 경기가 이제 전체적인 우리 시장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있고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의 대표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기 순환을 얘기하는 학자가 한센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전 페이지에
113페이지 한세인이라는 학자가 17에서 18년이죠. 주택 경기입니다. 건축 순환의 원인이 이제 주택 경기로 따라진다는 건데, 그래서 한세인이라는 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거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거용이 이제 대표적이라는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이걸 또 가중평균에서 가중평균적 성격을 가지고 특수부분으로서 부동산 경기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한세인이라는 학자, 우리가 주방 납품업체 가장 대표적인 게 한세임이 있잖아요. 외우시면 되지. 17에서 18년이다. 아까 8에서 10년이라 했죠. 그럼 17에서 18년은 약 2배 정도 주기가 길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114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얘기한다 박스. 그 다음에 주거용은 건축 경기, 협의는 건축이고 광의는 주거용이고 광의는 상공업용을 얘기하며 채광인 토지까지 얘기하는데 주거용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한 구성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또한 여러 가지 분별 경기를 가중평균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밑에 이제 특징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일단 필기를 다 해놓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어요. 주기가 길다는 것은 진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진폭이 큽니다. 정점과 저점 사이 진폭이 크다. 클겠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 칠판주기에는 바로 호황일 때 생산을 늘립니다. 그래서 늘리는데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일반 경기보다 조금 뒤져요. 그래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좀 느립니다. 후퇴가 빨리 일어나거든. 그러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가 좀 늦춰지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타성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진폭이 큰 건데요. 타성 기간은 자, 게으를 타자라 써요. 게으른 사람은 좀 늦게 일어나죠. 그래서 일반 경기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뒤진다는 겁니다. 뒤지는 게 깨끗하게 뒤진다는 게 아니라 늦춰진다는 거죠. 1, 2년 정도가 건축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은 순환 구면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착공에서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순환 구면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저점을 찍는 데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나왔는데 시험 문제 규칙이 아니라 불규칙이라는 거 불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명하지 않고 순환 구면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불명하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찍 우리가 저점을 찍을지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을까? 우리가 불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불이 3개 들어가니까 3불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모든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막 집값이 올라갔어. 그럼 그 지역대가 올라요. 그러면 서울에 또 오르고 수도권이 올라요.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을까? 그 전국적으로 일시에 동시에 생긴 게 아니라 지역적에서 전국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돼? 회복이 느리죠.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회복이 좀 느려서 길고. 자, 우리가 이 후퇴는 빠른 게 부동산이 종합정책을 부동산 자체가 좀 과열돼 있다. 그럼 종합정책을 쓰게 되면 확 냉각이 되거든. 그럼 후퇴는 빠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후퇴는 빠르게.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우리가 등산을 하시면 올라가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올라가면 위에를 정상이라고 하잖아. 정점이고 밑에는 저점이에요. 그럼 올라가는 건 좀 느리고 내려가는 건 좀 빠르다. 이렇게 한번 암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측으로 경사가 졌어. 급경사. 그래서 우경사. 자, 우경사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이에요. 우경사 비대칭이란 말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또 뭐가 나오냐면, 자, 우리가 이 금리와도 좀 연결이 됩니다. 부동산이 이제 자금의 유용성을 따지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이 어떻게 시장 자체가 흐르느냐는 얘기죠.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흐르겠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일반 경기가 지금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용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아까 일반 경기가 호황이에요. 그 호황이면은 생산을 늘린단 말이에요. 생산을 늘리겠지. 그럼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또 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빌리니까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자금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주거용은 보통 정책상 좀 저리를 빌려주죠. 그럼 우리가 일반 경기가 좋으면 공장 만들려기 때문에 공장 만들고 사무실 얻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은 같이 일치한다고 보셔야 돼요. 동시순환죠.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돈이 흐르지 이쪽으로 돈이 안 흘러. 반대란 말이지. 근데 반대로 일반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공장 안 만들어. 이걸로 돈이 안 흘려. 그 은행이 이제 얘한테 꼬셔가지고 값을 아까 안 빌렸는데 지금 알아 빌려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금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죠. 그럼 금리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주거용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반대죠. 역순환입니다. 그리고 그럼 일반 경기와 상공업용 일치하고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불일치하니까 주거용과 상공업용을 우리가 일치시켜서 가중평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거용과 상공업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착공에서 완까지 오래 걸리는 또 원인이 됩니다. 자,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책에서. 자, 일단은 어떻죠? 114페이지 가시면 1번에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좀 깁니다. 2배 길죠. 자, 우리는 17에서 18년인데 일반 경기는 8에서 10년이다. 자, 우리가 일반 경기가 그 부동산 경기보다 조금 후순환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단어는 반드시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럼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 쪽이죠. 반드시라고 쓸 수 없는 게 자, 우리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지멋대로 움직여요. 선행, 역행 독립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은 일반적으로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기 전에 투자하거든요. 그럼 전순환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오면 잡으시면 되는데 자, 그럼 어떻지? 밑에 가시면은 일반 경기와 비교해서 선행, 역행 병행할 수도 있어요. 독립적으로 또 우리가 안정시장 같이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일반 경기의 전순환이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후순환이야. 반드시가 아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장기 단기가 있는데 장기는 한 15에서 22년 가요.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게는 이제 3년 쪽으로 온다.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에 타선 기간이 길죠. 그래서 주기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 일정하지 않죠. 타선 기간은 부동산 경기와 운동이 일반 경기 진퇴에 뒤지는 시간차예요. 그래서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고 아까 주거용과 일반 경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읽어보시고요. 자, 부동산 경기는 각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개별적 지역적 현상이 나타나죠. 전국적 강역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점이 높고 일반 경기보다 저점이 낮습니다. 이게 나왔었어요. 26회 때.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것은 깊다는 건 골짜기가 깊다는 거죠. 낮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부동산 경기 순환의 진폭은 일반 경기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밑에 가시면 후퇴는 짧게 회복은 길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를 봤을 때는 주거용과 일반 경기는 이번에 역순환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상공업용과는 일치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후순환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기시면은 우리가 전순환 쪽이 주식이고 동시가 주거용 일반 경기와 후순환이 부동산, 그다음에 역순환이 상공업용. 전순환이 이제 주식, 그다음에 동시순환이 주거용이 아니죠. 상공업용이죠. 역순환이 주거용이죠. 네,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후순환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어떻게 돼요? 상공업용은 일반 경기와 일치하지만 주거용은 역순환이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16페이지에 가시면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별 특징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는 별표를 3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일반 경기가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와 마찬가지로 순환을 하는데 각 순환 국면이 시험에 나옵니다. 4개의 국면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회, 상, 후, 하 이렇게 외우라고 할 텐데요. 그 4개 국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별 특징이에요. 그래서 116페이지 보고 있죠. 자, 그럼 부동산도 일반 경기처럼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부동산 경기도 일반 경기처럼 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대기점을 아까 정점이라고 얘기했죠. 정점이고
바닥점이 저점입니다. 저점. 자, 우리도 평균 경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4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경기가 좋은 것을 우리가 호황이라 그래요. 호황. 호경기. 호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상향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향 다음엔 하향이 하는 게 아니라 후퇴가 옵니다. 후퇴가 오고, 여기가 불황이면서 하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불황, 불황, 그 다음에 하향, 그 다음에 회복이 온다. 자, 우리가 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회복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확장이다. 확장 국면이 되겠고요. 자, 가격도 하나의 지표가 되니까 가격이 또 떨어진다. 자, 여기는 수축 국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누구 중시냐, 그죠? 중시화 현상이냐, 누구 중시? 자, 매도자냐, 매수자냐? 그럼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매도자가 좋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안 팔려고 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제 매수자는 어떨까? 지금 자꾸 살려고 하는데 안 팔잖아. 매수자가 더 많은 거죠. 매도자가 적고. 그러면 이제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이 주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인구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 태어나는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답니다. 나중에 가서 남자애들이 이제 우리가 많고 여자가 희소하다면 여자 쪽에 이제 키를 잡는 거죠. 물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적은 쪽에 이제 주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도자를 꼬셔야 돼요. 중개업자는. 매도자 중시 현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매수자가 많으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근데 이제 매수자 시장이라는 것은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안 살려고 그래요.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거든. 많은 쪽보다 적은 쪽이 키를 잡으니까 매수자가 키를 잡죠. 매도가 많으니까 가격이 또 어떻게 떨어지겠죠. 공이 많으니까. 그래서 매수자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예를 내는 게, 일단은 미리 예습을 해보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페이지에 가시면 119페이지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의 양이죠. 건축의 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주택의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은 이제 공급이니까 공급 지표가 되고요. 자, 공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요도 늘어나니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소비량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거래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 지표가 돼요. 근데 가격도, 부동산의 가격 변동도 하나의 경기 측정 지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도 하나의 보조 지표로 사용하죠. 깊숙한 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상향시장일 때는 건축량도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자, 불황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향일 때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반대 지표로 움직이는 걸 냅니다. 출제원들이. 이 반대 지표가 중요해요. 반대 지표. 그래서 반대 지표는, 자, 우리가 본다면, 자, 금리라는 것은 잘 출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볼게요. 나올 수 있다고 한다는 상상하에. 자, 금리가 어떻게 될까? 지금 상향시장은 건축의 양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내놓기만 하면 팔려. 우리가 공실도 우리가 줄여주면서 여기는 돈 빌리기가 쉽단 말이야. 그럼 늘렸다는 것은 금리가 낮다는 거죠. 오히려 돈을 많이 빌릴 수가 있고, 자, 우리가 하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 그럼 시장 상황에서 금리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금리가 낮을수록 좋고요. 자, 집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고, 비어있는다. 아니, 우리가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죠. 사무실, 공실률이고, 집가짜, 집이 비어있는 게 공가율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향시장은 내놓기만 하면 팔리기 때문에 공실률, 공가율이 적어져요. 그런데, 자, 요건 어떻게 돼요? 내놔도 안 팔리죠. 그럼 공실 공가가 늘어나죠. 반대 지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쓰는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의 사례 가격.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 지금 나의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 이렇게 보는데, 자, 감정평가 3방식에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자, 이렇게 있어서, 자, 만약에 이게 과거의 거래 사례입니다. 거래 사례, 가격이 그냥 가액으로 합시다. 가액으로 요새 하거든요.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가 이제 20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그러면 상향시장은 계속 올라가. 그럼 올라가는 시점에서 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걸 평가했을 때는 예전 가격은 나한테 하한가가 되는 거죠. 자, 하향시장은 내려가. 그럼 이전 가격은 상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게 과거라면 상향시장은 과거 사례가격은 나 시점에 과거의 하한가가 되는 거고요. 자, 하향시장은 떨어져. 그럼 이전 가격은 나한테 상한선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반대 지표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이렇게 한번 갖고 가보세요. 같이 움직이는 거는. 자, 편법입니다. 자, 매도는 올라가죠. 글씨로. 다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매수는 떨어지죠. 확장은 올라가요. 수축은 내려가죠. 그죠? 놀랍죠? 자, 회복은 올라가죠. 짝대기가. 얘는 후퇴가 내려가고, 호황은 올라가고, 불황은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과 후퇴라는 게 반전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고, 얘는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반대 지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버려요. 자, 보세요. 자, 상향시장은 제가 빨리 갈게요. 건축량은 늘어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걸 아시는데 공가도 늘어난다? 공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가, 금리, 가격은 다 하한가가 된다. 반대입니다. 얘네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면 쭉 올라가죠. 그럼 요거는 다 우리가 상향시장이라는 것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다른 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내려가고 공실 내려가고 가격이 하한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죠. 이거 떨어지니까 매수자 시장입니다. 그죠?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그 다음에 어때요? 건축량도 내려가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다 올라가. 금리 올라가고 공가 올라가고 가격 상한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자, 집에 있으면서 자꾸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상향시장이라는 자체는 이건 과거다. 그럼 상향시장은 건축량, 거래량,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이 하한가가 되고요. 금리도 내려가고 공실도 내려간다. 자, 이렇게 뒤집습니다. 뒤집으면 매수자 시장이 하향시장이죠. 그러면 똑같이 움직이는 게 건축량, 거래량, 가격 내려가는데 반대로 가격의 사량은 상한선이 되고 금리와 공실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고 집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시험장 가서 막 이렇게 하면 감독관이 장애인은 저쪽으로 가서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 주의하시고 농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보는데, 자, 보통 우리가 116페이지 가시면은 제가 왜 회복서부터 해놨냐? 시험 문제는 요 순서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이 회상 이렇게 할 겁니다. 회상, 그죠? 암기 기법이. 그 다음에 후하죠. 후하. 회상, 후하.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점을 찍는 거와 정점 중에서는 정점이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 저점입니다. 이빠이 올라갔을 때보다 이빠이 떨어질 때 사야 되죠.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투자의 적기면 회복도 투자의 적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저점을 찍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죠.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그럼 회상, 후하. 그럼 회복 다음에 상향 다음에 후하, 후퇴 다음에 하향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점을 찍고 나서 이런 것도 암기해 보세요. 저점을 찍고 나서 나 저점을 찍었어? 나 이거 대박 친다. 나중에 올라갈 거야. 오늘 회상해. 나 좋아. 회상해. 나 상상해. 너무 좋아. 그럼 후하라는 건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나이가 공인중개사 들으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와 기존 세대가 있어요. 젊은 세대는 이제 후하라는 건 이제 기분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후하다는 건 내가 많이 좀 번다는 거죠. 내가 이익이 있다. 회상후하. 이렇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체적으로 머릿속에 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1강에서는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두시고, 자, 우리가 12강서부터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강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